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스 양미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천식 환자분에 대한 치료 사례를 하나하나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면역에만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천식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좀 나빠지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생기면 굉장히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복용함으로 인해서 천식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병이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런 좀 전형적인 그 천식이 진행되면서 아토피가 진행되면서 이뤘던 그런 그 과정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소개 말씀드리면서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 중반이에요. 40대 중반인데 천식을 앓으신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부터 천식을 앓아왔고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 여쭤봤더니 당연히 흡입기 사용을 하셨어요. 스테로이드와 그 기관지 확장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제를 사용을 하고 높은 용량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작이 한 번씩 일어나면 소론도 많이 아실 거예요. 천식 앓으신 분들은 아토피나 소론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5mm거든요. 그거를 4알, 5알을 드셔도 진정이 좀 잘 안 돼서 일주일 이상을 그렇게 스테로이드를 유지를 하면서 또 진정 시간을 보내고 그걸 2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됐던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어요. 약물 복용도 그렇지만 호흡이 갑자기 이렇게 곤란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공포감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던 중에 한 4년 전쯤에 갑자기 자궁 난수에 물혹이 생겼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난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폐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갑작스러운 40대 그때 당시에는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4년 전이니까 40대 초반에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갑자기 분비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갱년기 증상까지 같이 덮쳤으니 천식도 천식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4년 동안 지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합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복용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좋다는 건강식품도 찾아서 드셨고 또 갑자기 폐경이 되니까 병원에서는 칼슘제 처방을 해주셨고요. 그러던 와중에 또 갑자기 혈압이 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왜 생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혹 수술을 하시고 나서 폐경이 되셨고 호르몬제를 드시면서 이분한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던 거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였어요. 왜 나한테 젊었을 때부터 이런 질병이 생겼고 또 폐경이라는 것까지 맞이하기에는 이분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고 대인관계가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서 이런 우울증 약이나 신경 안정제 그리고 수면 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그래서 수면제까지 복용을 하고 계시던 중에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러니까 폐경이 되게 되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걸로 이제 병원에서 예방 차원이기도 하고요. 검사상에서 약간의 골 감소증이 진단이 돼서요. 디카맥스라는 그 칼슘과 비타민 D가 들어있는 고칼슘이에요. 고칼슘과 비타민 D가 들어있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4년 동안 드시고 계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혈압이 또 진단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우리가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가 칼슘이 빠져나간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뼛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칼슘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칼슘의 거의 99%는 다 뼛속에 저장돼 있고 나머지 1%만 다른 또 생명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칼슘 이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왔다고 해서 우리 몸에 칼슘을 넣어주면 그 뼈가 채워질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비타민 D도 칼슘 흡수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거가 맞는데요. 그 다음에 필요한 미네랄이 사실은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 없는 상태에서 칼슘만 고함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뼛속으로 이행이 자체가 안 됩니다. 뼛속으로 이행이 안 되면
돌아다니고 있는 그 흡수되지 않은 칼슘은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뼈가 아닌 다른 연조직, 혈관이라든가 우리 세포에 많이 침착이 돼 있겠죠. 그러다 보면 칼슘 침착물이 결국은 혈관을 석회화시킬 수도 있고 혈관의 수축력을 자꾸 강화시키면서 혈압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쯤인가요? 칼슘 섭취, 고함량 칼슘 섭취가 심장 질환을 유발을 하고 동맥경화를 유발한다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그 논문들이 나와서 뭐 방송에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건강 프로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도 칼슘 섭취에 대한 그런 그 경종을 울리는 그런 프로가 있기도 할 만큼 칼슘 섭취가 어떻게 해서 칼슘을 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칼슘 섭취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방송에서 나왔던 것도 기억을 하고 저도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방되고 있는 이 칼슘과 비타민 D는요, 사실 마그네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칼슘을 계속 드셨다가는 사실 동맥경화나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칼슘에 대해서 그렇게 한쪽으로만 매도하지는 않아요.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칼슘 흡수하는 데 있어서 마그네슘의 중요성은 굉장히 지금도 부각되고 있고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D가 아무리 높은 그 용량을 드신다 하더라도 마그네슘 섭취가 없었을 때 비타민 D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 논문, 그 임상 자료가요. 작년에도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진 논문이 발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선 일단 병원에서 디카메스를 처방을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 제도권 안에서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는 지금 칼슘과 비타민 D가 두 가지가 합치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셨지만 거기에다가 마그네슘을 함께 같이 복용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칼슘과 마그네슘이 비타민 D나 이렇게 골고루 잘 배합된 제제를 드시든지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계속 지금 그 자궁에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데 출혈의 원인이 이제 자궁 내막증이 진행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궁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요. 출혈도 계속 되고 있어서 이분이 처음에 저한테 그 상담 문의를 하시고 한 3주 후쯤에 자궁 소파 수술을 하기로 예약이 돼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수술을 예약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오메가3를 이렇게 고용량으로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오메가3가 출혈을 유발한다는 설은요, 사실 뭐 저는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혈관이 이제 유연성이 커지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제 임상적인 그 말씀을 드리면 오메가3가 혈관을 굉장히 유연성을 좋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출혈이라는 거는 유연했을 때 생기는 출혈보다는요, 오히려 뻣뻣하고 질겨졌을 때 생기는 출혈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드린 용량에 우선은 수술하실 때까지는 반 용량만 드세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드린 이런 천식에 도움이 되는 뭐 유산균이라든가 오메가3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오메가3가 이 수술 후에 세포를 염증으로부터 억제를 시키고 보호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서 수술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제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3주 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출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거의 출혈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소파 수술을 할 만큼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지 않았다.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많이 얇아져 있고 염증의 소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수술을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병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집에 돌아오신 거죠. 얼마나 되게 기쁘셨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쁜 소식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이렇게 이 자궁을 좋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사실은 제가 거기 천식량만 처방을 한 게 아니라요.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제제인데요. 스위스에서 수입된 프리팸이라는 제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제인데요. 제가 따로 그 생리통 편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분한테 프리팸이라는 그 제제를 꼭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함께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독주를 막고 그 독성 에스트로겐의 그 염증 반응을 좀 완화시켜 줄 수도 있으면서 오메가3라든가 유산균들이 또 그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수술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이제 정신과 약물 한번 제가 떼봤거든요. 그런데 잠도 잘 자고요. 밖에서 생활하는데 두려움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안일을 할 때 숨이 차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아서 집안일도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내과를 가셨어요. 네. 디오레스피라는 그 흡입기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청진을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좀 다소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이분께서 기침도 많이 멈춰줬고 가래 생성량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나는 흡입기를 지금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용량을 낮춰가지고 후릭소타이드라는 제제로 100단위로 굉장히 용량을 낮춰서 기관지 확장제가 없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분도 처음에는 그 알러지 검사를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러지 검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알러지 검사는요, 제가 아토피 환자분들한테는 대부분 모든 환자분들한테 다 권유를 해요. 100%. 그런데 천식 환자분들은 호상구 수치를 좀 감안해서 본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건데 이분한테 권해드렸는데 기쁜 마음으로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제한하고 있었던 음식이 뭐였냐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고기류를 먹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제한하고 계셨는데 고기 육류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보리, 옥수수, 우유, 계란 흰자 이런 부분 그리고 많은 곡물들과 너츠류에서 굉장히 많은 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보리차도 끓여 먹고 옥수수차도 끓여 먹고 그리고 몸에 좋다는 많은 그 어추류들을 같이 함께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 내가 먹고 있는 좋은 음식들이 나한테는 다 해가 되고 독이 된다는 걸 아셨다고 고기 제한했던 거를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천식 환자분들도 좀 심하다 싶으시면 반드시 음식 알러지 검사 2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마스트 검사, 보통 병원에서 많이 하는 그 검사가 마스트 검사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좋은 반응으로 또 이분은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 원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영양소를 선택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검사가 같이 된다면 더더구나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질병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좋다는 카더라라고 하죠. 누가 먹고 좋다는 그리고 이렇더라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 없이 선택해서 드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다른 또 질병으로 자꾸 빠져드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양소 하나도 식품이 사실 약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치료한다는 개념에서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정확한 식품 섭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환자분의 그 다음 어떤 그 치료 과정들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